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3주 연속 일요일 날 한미 반도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만큼 한미 반도체에서 의미 있는 소식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와이드 TC 본도도 내놨고요. 그다음에 한미 반도체의 사업 영역이 점점점 넓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미 반도체가 모디파이를 벌였습니다. 모디파이 이제 개선하는 거죠. 수정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한번 쭉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미 반도체가 지난 봄인가요? 초여름인가? 그때쯤 SK 하이닉스 현장에 들어가 있는 HBM3, HBM3, 8단 이런 것들에 약간 올드했던 그런 장비들을 이 한미 반도체는 이 TC 본드를 만들 때 모듈 형식으로 만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낡은 장비 그 모듈을 떼어내고 새로운 것들을 집어넣으면서 장비를 개선을 하면서 SK도 좋고 또 한미 반도체의 기술력을 인정을 했는데 모디파이를 중단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와이드 TC 본드를 출시를 했습니다. 와이드 TC 본드라는 거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밑에 보여드리겠지만은 HBM4가 제 손톱이 대략 1.5, 1.5cm인데 이 삼성이 출시한 HBM4는 1.1 곱하기 1.28입니다. 그러니까 손톱보다 작은 건데 20층 이상을 스택을 하는 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20층 이상을 쌓기보다는 이 코어 다이, 그러니까 반도체의 사이즈를 키우는 와이드하는 그런 TC 본더를 이미 내놨습니다. 거기에 대한 깊은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하대의 어떤 교수님이, 주승환 교수님, 인하대가 왜 하이브리드 본딩에 대해서 주목이 되냐면은 국책과제를 맡았습니다. 그것도 아마 한 2달 전에 이렇게 신문에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인하대에서 이제 하이브리드 본도 개발을 하는데 HBM4 이후에, 그러니까 HBM5 정도 되겠죠. 그때쯤에는 도입이 전망이 될 것이다. 빨라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여기 인하대 교수님은 20단 이상, 24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미 반도체 쪽에서는, 아니면 업계 쪽에서는 20층 이상은 좀 어렵지 않느냐. 하이브리드 본도는 지금 배시라든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데 대당 가격이 150억, 200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가격적인 문제가 만만치를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미 반도체 전략 전환을 분석을 해봅니다. 모디파이를 중단을 하고 와이드 TC 본드를 내놨습니다. 먼저 한미 반도체가 기존 TC 본드를 수정하는, 개선하는 모디파이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그러면 SK 하이닉스라든가 마이크론은 기존 장비를 가지고 기존 것만 생산할 수밖에 없는 거고, HBM4에서는 이 한미 반도체의 새로운 장비를 사야 된다는 것, 이것이 포인트가 되죠. 그래서 TC 본드 4는 전 세대 HBM3E 그 TC 본드에 비해서 약 30% 인상되어서 기업의 한미 반도체의 OP 마진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 OP 마진이라는 것은 영업이익률입니다. 기업이 핵심 영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와이드 TC 본드를 내놨습니다. 요 장비입니다. 한미 반도체의 특징은 뭐냐면 이 TC 본드를 항상 듀얼로 2개로 하는 거예요.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성이 2배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제품을 내놨다는 거는 HBM이 20단 이상 초고속 스택, 적층이라고 그랬죠. 공정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한계, 전력이라든가 발열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0층 이상에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HBM5 그 이후에서는 이렇게 20층 이상을 쌓기보다는 이 반도체 코어 다이를 좀 넓게 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모디파이가 중단이 돼서 이제는 업그레이드 안 하겠다. 안 하고 교체를 해라. 니들이 이제 HBM4를 만들려면 우리 신형 장비를 사다 쓰라는 얘기죠. 과거에는 HBM3
장비 고객 SK 하이닉스죠. 기존 장비의 모듈만 교체해서 HBM 포의 전환이 가능했었어요. 근데 그 이유를 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면 수익성이 한계가 있죠. 모디파이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새 장비를 팔 때보다 가격이 또 낮을 거니까 한미반도체의 OP 마진이 줄어들죠. 세대 교체가 또 지연이 되죠. 모디파이가 많으면 고객사가 신규 장비 구매를 미루거나 안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HBM4 이후에 초정밀 공정 대응이 어렵습니다. 단순히 모듈 교체를 해서 HBM4 이후에 TSV 구멍이 더 많이 늘어가거나 높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생각했을 때 그런 기술 스펙을 이렇게 만족시키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HBM4 시장 진입을 위해서 메모리사 SK 하이닉스, 삼성, 마이크론 등 신규 TC본도 구매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제 삼성은 한미 반도체에 TC본도를 구입할지 안 할지는 좀 불투명하지만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시그널도 나오기는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장비 세대 교체 사이클이 한 단계 빨라지면서 한미 반도체 매출 레버리지가 높아질 것이다. 이거는 이제 외국계 어떤 그 블로그 같은 데서 제가 가져왔는데 와이드 IO D램 이렇게 해가지고 와이드 이런 얘기가 지금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와이드 TC본더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와이드 TC본도 핵열도를 공개를 해서 HBM의 중심이 자기네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이게 조선시대의 그 핵열도죠. 핵열도인데 여기 가운데다가 TC본도를 딱 집어넣은 거예요. 와이드 TC본도입니다. 그냥 TC본도가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네가 자부심을 가지면서 이 HBM의 TC본도 시장을 주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와이드 본도의 기술적인 의도를 한번 살펴보면 20단 이상 스택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4 이후에서는 HBM4E는 아마 초기에는 16단이 될 가능성이 높겠지만은 20단을 해야죠. SK 하이닉스는 벌써 16단을 했죠. HBM3E에서 16단을 해서 상품화를 하겠다고 SK의 책임자가 그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상품화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하이브리드 본도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20단 이상에서는 정렬 정밀도가 얼리언스나 이런 것들입니다. 기술 제약이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HBM의 코어 다이 면적을 넓히는 방향으로 기술적인 해법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와이드 본도는 넓어진 다이 구조에도 대응이 가능한 정밀 본딩 헤드 및 온도 압력 제어 시스템을 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TC 본도 대비해서 더 넓은 본딩 영역과 높은 평면 제어 성능을 갖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20단 이상의 HBM 적층 시 발생하는 수직 수평 스트레스라든가 진동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미반도체 관계자는 핵열도에서 TC본도가 HBM 생산 공정의 중심이라는 자부심을 예술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건 코엑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삼성의 HBM4입니다. 여기 잘 보시면 여기 HBM3고 HBM4입니다. 얼뜻 보기에도 HBM4의 사이즈가 좀 큽니다. 근데 이 사이즈가 얼마나 1.1에서 1.28 가로 세로 이 사이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HBM4까지는 그런 대로 가겠지만은 HBM4E 이후에는 어렵지 않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0단 이상을 쌌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코어 다이, 이 D램 다이를 넓게 하자는 거죠. 넓게 해서 적층의 스트레스를 차라리 넓게 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가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시장 상황도 살펴봐야 되고 고객의 반응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엔비디아 같은 엔드 유저의 사전 협의 가능성이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천하의 한미 반도체라고 한다 할지라도 생산하는 SK, 마이크론, 삼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엔드 유저, 엔비디아라든가 AMD라든가 구글이라든가 HBM을 필요로 하는 빅테크 기업들하고 사전에 벌써 협의는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가 와이드 TC
본드를 출시를 했다는 것은 단순히 한미 반도체의 판단이 아닙니다. 엔드 유저의 HBM4 이후 스펙 요구를 이미 감안한 대응책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러니까 와이드 TC 본드는 HBM4 이후에 나오는 건데 적어도 2, 3년 먼저 대응을 한 겁니다. 기술 리더십을 벌써 이미 확보를 한 거죠. 그래서 와이드 TC 본드의 출시는 SK 하이닉스, 삼성, 엔비디아 간의 기술 교감 속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죠. 제가 왜 글을 쓰면서 여기에 마이크론을 뺐는지 모르겠지만 마이크론도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이브리드 본도로 20단 이상의 HBM 스택 양산은 어렵다. 이것이 업계의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HBM, LPDDR, GDDR, 낸드로 영업을 확장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또 기사가 났어요. 한미반도체가 TC본드를 HBM 위에 메모리 전반에 모든 메모리, 그래서 GDDR, 그 다음에 LPDDR, 낸드까지 이렇게 지금 TC본드 영역을 넓혀가겠다 하고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잘 보면 모디파이 매출을 신형 장비 매출로 전환을 해요. 단가가 30% 이상 되는 거죠. 그래서 수익성이 25, 26은 이후에도 쭉 이어져서 OP 마진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고객사들 핵심적인 마이크론이 되겠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가 될 거고 삼성도 거기에 고객군에는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HBM4 대응을 위한 신규 장비는 발주를 할 수밖에 없다. 지금 HBM3E를 가지고 하던 걸 가지고 HBM4의 생산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 마찬가지로 하이브리드 본드는 기술적 한계가 드러났다. 천하의 배시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들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종합 전망을 한번 볼까요? 한미반도체 행보는 단순히 장비 판매 정책 변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HBM4에서부터 HBM5E까지 적어도 2031년까지 전환기의 패러다임을 리셋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적어도 하이브리드 본도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오늘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는 모디파이를 중단했다. 시장을 재정비를 하는 거죠. 모디파이 안에 새 장비를 써 그리고 와이드 TC 본드를 출시를 했습니다. 기술 표준을 선점을 하는 거죠. 자, 적중하는 거 적어도 20단까지는 수월하게 가겠지만은 그 이상은 힘들 것이다 해서 와이드 TC 본드를 내놨고, TC 본드는 HBM 위에도 메모리 전반으로 확장됐다. HBM에서 LPDDR, GDDR, 낸드까지 모든 영역의 메모리 반도체까지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숨은 전략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한 줄 결론을 해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는 더 이상 고객의 장비를 고쳐주는 회사가 아닙니다. HBM의 세대 전환을 주도하는 기술 표준 제안자가 되겠다. 이게 한마디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신감이, 한미반도체의 자신감이 여기에 기술 이렇게 로드맵에 정확히 녹아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